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에 대해서 영화 같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지팡이가 아마게돈을 막는다. 올해 슈닉에 피폭 정밀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지도부 피신처 무력화. 먼저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저격한 인물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자 이들 경영자든 그리고 주주든 이들이 미국을 소유하고 미국을 꾸려가고 있죠. 이 젊은이는 바로 그 미국의 지배계급의 총구를 이제 들이댄 겁니다. 미국의 이제 일반 국민들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6%를 거절했다. 다른 보험회사는 한 2에서 3%만 거부하는데 저놈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 의료비가 있는데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리고 이 값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 친구는 홍길동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이 지배층들 그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공격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사회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그리고 자본입니다. 미국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돈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미국의 어떤 금권 세력을 보호를 하면은 외국에서 제3세계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죠. 이 미국의 가난한 일반 국민들 이들보다도 외국에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을 미국은 더욱더 이제 보호하고 프로텍티브하게 합니다. 이 미국의 기업들 여기에 감히 일반 평민이 총구를 들이대 이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죠. 아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질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거기에 가중치가 더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좀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좀 한덕수 대행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야당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 이 한국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변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에 좀 프로텍티브하게 좀 보호하는 듯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현 정권을 좀 지지하고 보호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 만약 윤이 탄핵에서 벗어난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국민들은 이제 크게 실망하고 이제 반미 시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도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 특히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러우전 그 다음 해 이 독일 정부는 독일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400 유로죠. 하나로는 거의 500조가 넘습니다. 한 500~600조 정도 되죠. 이 정도의 돈을 2023년에 살포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어서 독일은 또다시 그런 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2024년에 들어서 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게도 그리고 기업도 그럭저럭 버텼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또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독일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다시 사온다면 독일 제조업은 부활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독일의 붕괴 이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곳곳에서 노조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폐쇄 여기에 저항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 기업들은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중국 공장을 돌리고 독일 공장은 문을 닫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저항하고 그리고
그리고 독일 총리 숄츠 불신임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총선이 치러지겠죠. 결국 독일 정권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레슈닉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가 오레슈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벙벙벙 떨어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큰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 무엇을 노리고 러시아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글자 그대로 신비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 컨셉에 들어가는 거죠. 신의 지팡이는 위성에서 무언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텅스텐 물체를 떨어뜨려서 이 키네틱 에너지로 지상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는 우주 공간에 무기를 두지 않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그 협약이 없게 된다면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핵폭탄을 우주에 띄웁니다. 위성처럼 띄우는 거죠.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핵전쟁이 나면 우주에서 그냥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때는 인류가 공멸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우주에 무기를 두는 거, 이것은 금지시키자. 그래서 이제 전원이 합의하고 지금까지는 잘 지켜져 오는 것 같습니다. 만 6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FOB, FOB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성에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미국의 이제 우주왕복선. 미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우주왕복선, 처음에 콜롬비아입니까? 이것은 핵폭탄, 우주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용도가 아닌가. 냉전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러시아도 이제 그거 서두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 끝난 이야기죠. 자, 이 오레슈닉이 떨어졌습니다. 번개처럼 벙벙벙 떨어졌습니다. 자, 위에 보면 썸뮤니션이 6개 있는데 각 썸뮤니션은 또다시 이제 6발에 이렇게 탄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사일 한 발에 총 36발의 물체가 이제 지상을 가격하는 거죠. 이게 폭탄이냐, 총알이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오레슈닉을 맞은 피폭 현장, 여기에 대한 정밀 위성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석가가 이것을 잘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오레슈닉 시스템이 이제 처음 사용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밀한 위성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 수가 없었죠. 물론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잘 알 겁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밀 위성 사진을 구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떤 무기다, 그 정체를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ICBM에 1년에 공포탄, 탄도가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 운동 에너지로 소형 폭탄을 떨어뜨렸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ESA 센티널2에서 공개된 무료 이미지, 이것은 올라왔습니다만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구멍이 뚫렸다, 이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밀 위성 사진을 구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정밀 위성 사진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90메가 PNG로 1.1GB GOTIFF 파일, 이것을 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밀 위성 사진의 원본입니다. 자, 이것은 크기 때문에 일단 잘게 쪼개서 이제 피폭 현장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이제 꼼꼼히 살폈는데 일단 부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오레슈닉이 맞은 이제 유즈마시다, 이제 엄청난 공단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엄청나게 많은 건물로 구성된 거대한 공업지구입니다. 이곳에 이 미사일이 떨어졌죠. 이 오레슈닉 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는데 썸뮤니션 6개, 그리고 각각의 썸뮤니션은 또다시 6발의 탄도로 나누어집니다. 총 36발의 이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지붕이 이제 무너져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피폭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궁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푸틴은 아주 자신감 있게 이 오레슈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서구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게임 체인저다, 이런 주장을 하는 무기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총 6개 소폭탄 서뮤니션이 떨어졌습니다. 각각은 또다시 6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각각 세부적으로 이제 피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폭되기 전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그리고 왼쪽은 피폭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건물을 비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일부만 이렇게 이제 부서진 것이 보입니다. 땅을 바로 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정통으로 맞은 것은 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폭전인데 지붕하고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쪽 건물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지붕 쪽은 뭐 완파가 되고 구멍이 크게 뚫린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비껴 맞았습니다. 스치고 맞았는지 이쪽은 조금만 깨어져 있고 뭐 땅에 이 분화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옆으로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여기는 이제 보면은 건물의 이쪽 편에 지붕이 뚫린 것이 보입니다. 이쪽에 이제 피탄되고 쑥 들어간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폭발이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측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폭발하는 탄두가 없는 물체를 떨어뜨린 거죠. 자, 이것이 신의 지팡이처럼 단순히 어떤 덩어리를 떨어뜨린 것인가 혹은 그 안에 폭탄이 있는가 이것조차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러시아 측은 그 안에 폭발되는 것은 없다. 이제 화약은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제 총알 같은 것이 떨어져서 뻥 뚫고 들어간 거죠. 투사체가 지붕을 뚫고 땅을 침투할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건물 위층은 온전하게 남아있다. 뭐 총알 같은 것이 그대로 건물을 뚫고 밑으로 툭 떨어졌다는 거죠.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건물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때렸다면 건물이 무너졌을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떨어진 것은 키네릭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셋비 이쪽에도 이제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뭐 건물을 완파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고 건물이 무너져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도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뻥 뚫려서 건물 자체가 지붕 자체가 무너져 있죠. 구조적인 이 파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기둥을 때려서 뭐 와르르 무너졌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피폭전인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건물의 일부분이 이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붕이 무너져 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붕도 함께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 측이 흘린 정보 이것이 거의 맞다는 거죠. 이 안에는 폭발하는 탄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폭발을 하게 되면 옆으로 퍼져서 뭐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운동 에너지로만 지붕을 뚫고 강타한 겁니다. 그리고 뭐 건물의 파운데이션을 때렸을 경우 건물 자체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쑥 들어가서 땅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0층을 그대로 이제 뚫고 쑥 들어간 것도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건물들이 유즈마시 단지는 이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하 벙커는 핵 전쟁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과거 마리우폴 전쟁 때 이 아조프스탈이죠. 거기에도 역시 핵 전쟁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벙커 속에 이 아조프 민병대들이 들어가서 버텼습니다. 러시아에서 위에서 뭐 폭탄을 떨어뜨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죠. 결국 뭐 그들은 항복하고 나왔습니다만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이 아조프스탈의 지하 벙커 이것을 뚫고 그들을 이제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무기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올해 슈닉의 운동 에너지 발사체가 한 250kg 폭탄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직경 100피트의 충격 분화구와 많은 흙을 볼 수 있습니다. 한 50에서 80m 이런 분화구가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흙 뻥 하고 이제 뚫리는 거죠. 그리고 발사체가 건물의 이제 파운데이션 이런 데를 관통했을 경우 건물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다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네릭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키네릭 무기가 떨어졌을 때 자, 땅을 파고들고 주변에 분화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개념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슈닉의 최종 탄도가 어느 정도의 이 키네릭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막 물리학자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올해 슈닉이 떨어진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m 간격으로 두 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82m 혹은 이제 350m
뭐 이것이 같은 서뮤니션에서 6개로 흩어진 건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매우 균일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레슈닉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 없이 전략 폭격기 수준의 파괴력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전략 폭격기 뭐 한 B-52 이런 게 뜨면은 그 안에 뭐 한 4, 5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레슈닉 한 발에 36발의 서뮤니션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폭격기가 뜨지 않아도 이거 한 방으로 멀리 있는 이 지역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레슈닉은 러시아에게 20분 이내 반경 수천 마일 내에 모든 목표물에 250km 이 폭탄 36발을 한 방에 때릴 수 있는 그럴 능력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요격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대공 시스템도 이것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 하나의 미사일로 수십 개의 이스칸데르 M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배 더 먼 거리에서도 공격할 수 있죠. 이스칸데르 M 미사일 사거리는 짧습니다. 그런데 오레슈닉은 수천 킬로까지 때릴 수가 있죠. 한 4천, 사거리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은 결국 지하 어디까지 피해를 입혔느냐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학자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레슈닉 발사체는 확실히 관통력은 있지만 얼마나 깊이 침투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나 이 유즈마시 같이 큰 단지 어떤 기지들, 나토 기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레슈닉 한 발로 그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 한 30개의 공군기지가 있으면 오레슈닉 30발이면은 그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량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레슈닉을 수백 발을 갖추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전략적인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도짜리 이 물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플라즈마 상태로 엄청난 고열인 거죠. 푸틴은 오레슈닉의 탄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녹이면서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고 이렇게 쑥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탄두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갔냐는 거죠. 자, 이것이 대단히 깊이 들어간다. 이때 지하에 핵폭발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완파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서구에 제시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을 쓰지 않아도 너희들의 지하 벙커는 파괴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미국과 서구에 전달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아마게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음모론이죠. 자, 이 미국에는 이 빌리니어들 억만장자들이 자기만의 벙커를 만듭니다. 이것은 사우스 플로리다. 이 제 베조스는 이 마이애미 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프린스턴 가고 지금 시애틀 가서 아마존 만들고 그런데 부모님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이애미 남쪽에 거대한 주택지에 거기 엄청난 저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 벙커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억만장자의 벙커다 마이애미에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그럽니다. 제 베조스인데 자, 이 바다에 이렇게 있지만 실제 지하 깊숙이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집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제 베조스가 만든 이 집의 비밀 이것은 제 베조스만 안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언론은 그냥 이 억만장자니까 지하 한 6층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와이의 막 주커버그 벙커. 이 막 주커버그 벙커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내부에 우리가 이런 벙커를 지어줬다. 개념도를 이제 외부에 흘리고 그랬습니다. 가디언즈에 흘리고 그랬죠. 한때 화제가 되었는데 하와이, 이 마우이 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주커버그가 있는 섬에 핵폭탄이 터져도 이제 주커버그는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 그 안에서 한 달이고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리네어는 이런 벙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이야기 나오면은 스위스 벙커가 유명합니다. 스위스에는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핵 벙커가 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땅굴 파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면 벙커 만들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핵벙커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특히 대표적인 것은 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덴버에 가시면 자, 이 평야지대를 쭉 가다가 갑자기 로키 산맥이 팍 치솟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를 가다가 로키산 바로 시작하는 그 지점, 거기서 이제 땅을 파고들면은 매우 안전한 벙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딱 이렇게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산이 치솟는데 그 밑에 이제 땅굴 파고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들면 그 안에 미국의 지도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버 국제공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마게돈 종말론을 암시하는 그림들이 있어서 야, 이거 이 무슨 지도부들이 이 아마게돈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뭐 의도적으로 혹은 뭐 실수에 의해서 아마게돈이 터지면 지도부들은 덴버로 가서 뭐 그 지하 도시에 살고 뭐 일반인들은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핵폭탄 터지면은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덴버 국제공항 관련돼서 뭐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거대한 도시가 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사진들이 뭐 한 짤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엄청나게 길다. 야, so long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덴버 국제공항과 관련돼서 자, 이 음모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러시아와 미국의 핵 독트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 뉴클리어 둠스데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는 우리도 이제 독트린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러시아는 그 독트린을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죠. 자, 러시아는 지금까지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핵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독트린을 유지해 왔죠.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선제 공격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푸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아마게돈을 시작하려고 한다. 푸틴이 미국이나 서구에 핵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푸틴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독트린을 채택한 것은 올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미사일로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태컵스 같은 것을 러시아 본토로 타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틴은 그런 독트린을 꺼낸 거죠. 미국에게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이런 경고 차원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 러시아의 핵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실제 이런 시나리오는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처칠의 이제 상상 초월 작전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언띵커블 상상 초월 작전. 이 처칠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탈린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핵폭탄 한 200발을 러시아에 떨어뜨려서 소비에트죠. 그래서 공산주의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리고 인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소비에트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미국은 단 2발의 원자폭탄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2발을 일본에 다 썼습니다. 새로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 초월 작전은 어차피 실현 불가능했죠. 처칠은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 미국이 진짜 200발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 이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에 2발 터뜨렸는데 200발을 못 터뜨리겠습니까? 자, 이것은 뭐 어쨌든 이 미국과 영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1963년에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의 핵 선제 공격을 이제 할 계획을 시나리오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뭐 오퍼레이션들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만들어 줬습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플랜은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이 선제 핵 공격으로 소비에트를 파괴한다 혹은 러시아를 파괴한다. 핵 선제 공격입니다. 1963년에도 이런 계획을 실제로 수립했습니다. 뭐 이때 미국의 대통령들이 야, 미친 짓이다. 그런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막았지만 어쨌든 펜타곤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핵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 3천만 정도는 살 수 있다. 대신 저기 이제 공산주의 바르샤바 조약국들 이쪽은 완전히 뭐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미국에도 이제 3천만 정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부시 때도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저강도 핵무기를 이제 미국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먼저 한 수백 발의 저강도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오염이 적게 되겠죠. 뭐 한 200에서 600발 정도의 저강도 핵폭탄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은 다 파괴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몇 발을 쏩니다. 이것을 뭐 사드나 SM3 이런 것으로 요격한다. 이것이 부시 때 수립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핵 선제 공격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강도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스텔스기에 이것을 달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뭐 200에서 600발 정도 싹 떨어뜨립니다.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 파괴하고 러시아는 뭐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으로 미사일 쏘면은 미국이 남은 것을 이렇게 요격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자, 그런데 푸틴이 여기에 이제 이 게임 체인저를 꺼내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오레슈닉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꺼내들었습니다. 서구의 핵 선제 공격 시도를 저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좀 영화 같은 겁니다만 실제 미국의 핵전쟁 시나리오 그것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퍼레이션 언띵커블 그리고 63년도 계획 그리고 최근 버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결심을 한다. 이때 지도부들은 모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하도시 이런 데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미국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좀 가라앉으면은 지도부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새롭게 이제 지구를 시작하는 거죠.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이런 플랜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더 이제 상상력을 가미하면 뭐 딥스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야, 인류가 너무 많아. 이제 조금 줄여야지 하면서 이제 어디 싹 들어갑니다. 자, 지하로 들어가 살고 그다음에 무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화학 뭐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뭐 좀 줄어들면은 그다음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 푸틴은 서구 지도부들 이 미국이든 뭐 서유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많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도부는 어디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전제 하에 다양한 형태의 아마게돈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파괴된다. 내가 지하로 뭐 덴버 밑으로 들어가고 뭐 저기 어디 몬타나 밑에 땅굴 속에 들어가고 핵벙커 들어가고 다 있었는데 오레슈닉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뻥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밑에 이제 뭐 핵무기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벙커가 다 파괴되는 거죠.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다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레슈닉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도부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 생존 확률은 0%다.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아마게돈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아마게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레슈닉이라는 거죠. 오레슈닉은 단순히 서유럽에 있는 나토의 뭐 공군기지 지하에 있는 뭐 이 핵무기 저장소 이런 데를 때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핵 선제 공격 이런 시나리오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정말 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 아들 부시 대통령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오레슈닉이 쓸만한 무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음모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곱씹어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비극이지만 이 큰 아마게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